창원에서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과 관련해 논란입니다. 반대 단체들은 친일 작가를 기리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작품의 배경지인 의창동 주민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창녕군 개성고분군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경남 혁신교육 12년 모두가 빛나는 주인공을 주제로 2026년 경남교육설명회가 18일 오후 열렸습니다. 지자체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밀양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대표작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친일 작가를 기리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작품의 배경지인 의창동 주민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봄. 1926년 발표된 이 작품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인물은 창원 출신 아동문학가 이원수입니다. 하지만 이원수는 일제강점기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는 등 친일 행적이 확인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3개 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화 단체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와 관련된 사업에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수라는 이름을 또 숨기기 위해서 고향의 봄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또 속이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의 봄 배경지인 의창구 일부 주민들은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역시 기존 사업에 100주년 선포식 등 일부 행사가 추가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작가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문학성이 뛰어나고 예술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이런 문화 브랜드를 하나 추진해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창원시는 작가 개인이 아닌 작품 자체를 기념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의 향방을 가를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밀양시 관광진흥과 이경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네, 반하다 밀양, 반값 여행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반하다 밀양 반값 여행은 밀양을 여행하면서 드는 여행 경비 일부를 밀양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밀양형 반값 여행 시책입니다.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2사람 이상 관광객이 밀양시에서 1박 2일 숙박을 하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 이틀 전에 사전 신청을 하시고
영남로 등 지정 관광지와 음식점을 이용하시면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9월에 시작한 이후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난 3개월간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해 본 결과 참여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정말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많이 또 주셨고요. 그리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 소비로 연결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숙박시설뿐만이 아니고 또 이용하는 음식점에서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10여일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은 분들이 우리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바나다 밀양 반값 여행은 밀양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체류형 여행의 가능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올겨울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은 2배로 키우는 밀양 반값 여행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무를수록 더 반하게 되는 도시, 밀양이 반값 여행 정책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바나다 밀양 반값 여행 외에도 밀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 관광은 체류형, 힐링, 재방문 중심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션샤인 밀양 테마파크와 용두산 생태공원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밀양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가격에도 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한번 밀양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관광진흥과 이경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5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도계광장 인근 도로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40대 운전자 A씨와 다른 SUV 차량 운전자 B씨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15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창원 동읍에서 도계광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편도 4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뒤편으로 화물트럭이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남교육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남혁신교육 12년 모두가 빛나는 주인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경남 미래교육의 방향과 내년도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정책 사례 발표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강연, 학생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변화의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도 각자의 빛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경남교육을 교육 공동체와 나란히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국내 중견 조선업체인 HSG 성동조선과 중형 탱커 2척에 대한 전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HSG 성동조선은 지난달 삼성중공업과 맺은 원유 운반선 2척을 포함해 전선 건조 물량을 모두 4척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런 협력 사례가 국내 중소조선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반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동절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의창구 북면 일원과 의료기관, 경로당을 돌며 겨울철 화재와 교통, 한파 대응 등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창원시는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터에 남겨졌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오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육군 5군단이 6.25 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연결식을 열고 끝내 귀환하지 못했던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전사자들이 경내 속에 마지막 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951년 10월 3일 전투가 벌어진 그날 이후 70여 년을 땅속에 묻혀 전장을 떠나지 못했던 청춘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오군단은 연천 진명산과 화천 광덕산, 포천 고소성리 등 6.25 전쟁 격전지에서 9개월 동안 전사자 유해 30구와 9천여 점의 유품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였을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승진 전우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7일 육군 5군단에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유해 발굴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과 지자체, 보훈단체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과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의 가슴 먹먹한 편지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지켜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늘에서 살펴 주시오. 이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연매에 드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70여 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의 기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5세기 후반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창녕군 개성고분군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창녕군과 경남연구원은 지난 17일 현장 공개회를 열고 13m 길이의 대형 석광묘와 함께 금동으로 장식한 말 가춤새, 철도끼 등 발견된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개성고분군은 교동, 송현동 고분군과 함께 비화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2019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교통근무에 집중 투입해 교통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과 농촌 지역에 3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교통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교통안전 활동에 지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 기념관인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이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기념관은 기존 시민사랑채를 지상 2층 규모로 3단장에 추모와 전시, 교육이 어우러진 역사 문화 상징물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을 확보했으며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해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한 부산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3,904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 전국 각지의 선수와 관계자 4만 122명이 부산을 찾았고 대회 관람객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주요 호텔 객실의 평균 예약률은 90% 이상을 기록했고 경기장 인근 상권 음식점 매출도 30에서 40% 증가하는 특수를 누렸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18일 선수단과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열어 대회 성공 개최 주역들과 함께 주요 기록을 돌아보고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17일 개관했습니다.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는 강서 열린문화센터 2층과 3층에 총 면적 1,52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영화 상영관과 영화 제작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전문 편집실 등을 갖췄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상영, 영화 제작 및 유튜브 운영 과정 교육 등 다양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이 위탁 운영하게 돼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